회사에 다녀도 프리랜서처럼 일하라. 두 번째 이야기. 자신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라.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스펙 한 줄을 더 쌓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힘들게 직장인이 된 다음에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간을 쪼개 자기 개발에 힘쓴다. 설사 당장 투자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 무작정 남들이 계속해서 스펙을 쌓고 있으니 나도 쌓아야겠다. 남들이 자기 개발을 한다니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는 차별화된 나만의 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남을 따라가기보다는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단 하고 싶은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도전하라.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이 일치한다면 더 볼 것도 없이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면 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당장 몇 년 전부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온갖 TV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떠올려 보라. 방송을 위한 무리한 연출을 배제할 순 없겠지만 대다수 출연자는 가수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나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는 누가 봐도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에 도전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무엇이든 직접 부딪혀봐야 스스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구나 하며 과감히 포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모지스 할머니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민 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무려 76살의 나이에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비록 데뷔는 늦었지만 101살로 사망할 때까지 1600여 작품을 남겼다. 사망 직전의 해인 100세 때도 2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그려내는 놀라운 창작력을 보인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손가락에 생긴 관절염 때문이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 들어가던 1860년,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모지스는 형제들 틈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미술 교육은커녕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그녀는 17이 되던 해 가난한 농부와 결혼해 10명의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중 5아이는 병으로 잃어야 했다.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생계를 위해 자수를 놓아 가족을 부양하던 그녀에게 찾아온 관절염은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여동생이 작은 붓 몇 자루를 선물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즐기던 언니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그림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누군가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시기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분명 그림을 처음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의 나이보다 젊을 것이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낄 이유가 있을까?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이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은 행동으로 옮겨봐야 한다. 그게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얻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선 확실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도전해보라고 말한다. 그럼 대부분은 그저 쑥스러운 웃음으로 넘어가곤 한다. 딱히 뭐가 하고 싶은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갖고 있던 꿈도 잊히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실컷 잠자는 일이라 해도 부끄러울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나만의 무언가를 갖기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출발점은 자신이어야 한다. 손자병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지피지기 백전불태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찬찬히 생각해보자.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에 나를 찾는지,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때 비교적 자신이 있는지 떠올려봐야 한다.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때로는 남들의 눈에 나의 장점이 더 잘 보일 때가 있다. 그런 경우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확률도 높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도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인위적으로라도 관심 분야를 만들어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기왕이면 최신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사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선택된 것들이다. 새로운 트렌드를 접해보면 그간 올라서 하지 못한 것일 뿐 의외로 본인과 잘 맞는 분야를 찾을 수도 있다. 특히 IT 분야의 변화와 유행에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분야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직업들의 구조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미래의 새로운 직업 창출에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크다. 드론을 예로 들어보자. 드론은 군사용 기술로 시작됐지만 대중에게 처음 소개됐을 때는 그저 신기하고 새로운 장난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론을 갖고 논다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론의 정밀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더해졌고 활용 분야가 순식간에 늘어나게 됐다. 방송이나 영화 업계에서는 이미 드론이 역동적인 화면을 연출하는 고전적인 촬영 기법으로 활용됐고 각종 재난사고와 치안, 교통법규 단속 등에서도 큰 활약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대마와 양귀비 재배를 적발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구속 입건하는 일도 있었다. 그 밖에는 드론을 이용한 택시, 드론을 이용한 배달 등 그 활용도는 무한대로 보인다. 이러한 드론에 미리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종법 습득은 물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회 변화 기류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에 기만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일에 드론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더해 남다른 참신함을 뽐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평창올림픽 때 드론을 이용해 선보인 오륜기가 전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기억해보자.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한 가장 이상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기발한 판촉물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던 캐나다 피자 전문 체인점 보스턴 피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보통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 가운데 피자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핀이 꽂혀서 온다. 그런데 보스턴 피자는 이 핀이 마치 작은 테이블처럼 생겼다는 것에 착안해 그 옆에 작은 의자를 함께 세팅하고 보스턴 피자 파티오 세트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피자 전문점에 도움을 준 기술은 3D 프린팅 기술이었다.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의자를 만들었기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작지만 즐거운 이 아이디어는 곧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금세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로 등극했다. 3D 프린팅이라는 최신 기술이 사람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을 때 그저 또 뭔가 신기한 것이 나왔네 하며 넘어갔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모르는 것에서는 절대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없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달리 생각하면 먼저 구슬이 있어야 목걸이를 만들든지 구슬치기를 하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왕에 놀 거라면 새로 나온 구슬을 가지고 놀자. 놀다 보면 분명히 남들보다 내가 한두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새롭다는 것은 아직 그것을 해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즉 새로운 것에서 재능을 발견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설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 트렌드,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무언가 새로운 게 보이면 일단 관심부터 가져보자.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멈춘다는 것은 어쩌면 물살에 몸을 맡기고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것과도 같다.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자신의 의지로 계속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야 한다. 낯선 곳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근육은 몸에만 붙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붙고 생각에도 붙는다. 똑같은 물이 흐르는 강에서 누군가는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누군가는 열심히 손발을 휘저어 나아갈 때 누군가는 보드를 타고 멋지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